아니 교문법 하잖아. 자, 문법 봅시다. 문법 프린트 한번 펴 보시고요. 우리 의문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 아이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이제 국외음악까지 했던 것 같아서 페이지는 130쪽 펴봅시다. 뭐 그냥 적어도 되긴 해요. 어차피 뭐 제가 딱 이거 보고 막 하는 건 아니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만약에 진짜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더 뽑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막 당장 뽑아 놓은 게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130쪽에 이제 교체인데 이제 된소리대기 규칙을 외우셔야겠죠. 된소리대기는 한자로 뭐라 그런다? 네, 경음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는 규칙이 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그드브스지. 근데 사실 된소리는 조건을 빡세게 외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음운 변동은 내가 규칙을 모르면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된소리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다 실수는 잘 안 해.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얘를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그냥 안울림하고 안울림 만나면 된소리가 된다. 왜?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발음하기 힘든 것끼리 만나니까 입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뒤가 세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드브스즈 알아두셔야 되고, 뭐 예문은 거기 나온 것처럼 뭐 국밥 기억하고 비읍 만났죠. 그러니까 국밥 되는 거고, 뭐 잡도록 잡 비읍하고 또 디귿 만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저는 순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순서가 좀 다르죠. 관형사형 어미, 이게 플러스면 리을 하고 그드브스즈가 만나면 얘도 된소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할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띄어쓰기가 있어도 읽는 와중에 된소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할 것을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갈 때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거의 세 번째야.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어간의 말음이 니온으로 끝날 때, 뭐 그드스지일 때.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시면 항상 놓치시면 안 되는 조건이에요. 뭐? 어간이라는 조건. 왜요? 어간이라는 조건은 그러면 어떤 조건을 끌고 오는 거야? 일단 크게는 품사적인 조건을 일단 끌고 와요. 왜? 동사 아니면 형용사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신경 써야 돼요? 용언의 활용적인 측면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함정을 팔 거거든. 이건 예문을 좀 들면, 자, 이 단어를 보면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거든. 얘를 처음 걸로 읽으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양말을 그쵸, 꼬 가죠. 근데 목적어를 김종길로 하면 얘는 어떻게 돼? 그쵸, 김종길을 고해가 된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신고는 품사가 동사지만 이 밑에 있는 신고 같은 경우는 품사가 명사죠. 민준이라 그러고. 그죠? 이거 너무 상처 주는 예시였나? 그죠? 그죠? 이거 제가 너무 상처 주는 예시인가요? 아무튼 뭐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품사 단위로 한번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용언의 활용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똑같은데 아이에게
양말을 신기다. 이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끼다야? 아니면 신기다야? 신기다. 왠지 끼로 읽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얘가 맞거든요? 약간 실제로 그래서 규칙이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용언의 활용이니까 어간의 발음을 신경 쓰라 그랬잖아. 그리고 나 이거 되게 친절했던 거야. 왜? 일부러 끝을 다로 끝내줬지. 그럼 이거 어간 뭔데? 그쵸? 신, 기가 어간이죠. 그러면 애초에 여기 지금 니은인가? 아니지. 그래서 여기선 일어나지 않는 게 맞아요. 이해가요? 이런 거 보면 이 새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깐족할 그 앞에서 존나 간적된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그런 짓을 안 했다니까요. 아무튼 간에. 아씨.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 얘가 이 된소리 말고 그냥 어떤 문법 요소를 보더라도 어간이 나오면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체크해. 이게 품사는 동사형용사가 맞나? 그리고 이게 활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잡은 게 어간은 맞나? 알겠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있고, 뭐 마지막은 여기 우겨 쓸게요. 이게 제일 안 중요해서. 한자어인데 리을로 끝나는데 뒤가 드스지일 때도 된소리가 되죠. 뭐 갈등 또는 뭐 거기 있는 거 예문이 왜 이래? 말살, 열정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냥 순서대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드브스즈 관형사형 그드브스즈 어간 여기서 이제 비읍 빠지죠. 그드스즈 한자 리을 여기서 이제 기역 하나 빠져서 드스즈. 그래서 이런 순서로 외우고 있어요. 그드브스즈 그드스즈 드스즈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얘다. 결국 시험에는 거의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된소리 되기 교체 알아두시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두음 법칙인데요. 두음 법칙은 진짜 별게 없어. 두음 법칙은 한자어인데 초성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면 발음하기가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얘 우리 어떻게 읽어요? 여자. 계집여거든요. 이름 또 난리 날래나? 저 어릴 땐 계집여라고 배웠어요. 계집이 평칭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여자여라고 배우죠. 근데 얘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자지. 근데 얘가 뒤로 가면 숙여지. 그 앞에 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건 나올 수가 있어. 얘가 이응으로 바뀌면 의문의 의문 변동 중에 뭐야? 그쵸, 탈락이죠. 왜냐면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니까. 근데 니은으로 바뀌면 뭐예요? 교체죠. 그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사실 이건 내신 스타일인데 수능은 이렇게까지 짜치게 안 내니까 한자인지 몰라가지고 두음 법칙 못 잡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예의, 이거 뒤로 가면 뭔데? 혼례. 그러니까 원래 레가 맞아요. 그리고 뭐 얘는 또 뭐 있을까? 뭐 내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년이 앞으로 오면 연도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사실 내신 스타일이기는 해. 수능에서 이렇게 짜치게 야, 너 이거 한자 두음 법칙 맞니? 이렇게 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궁금한 게 네. 그드브스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좀 든 의문인데. 네. 이게 백성호 할 때 성호다지 백성호다 안 하잖아요.
오, 그러네. 근데 이름에는 된소리가 허용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응. 아니, 이름에는. 아 그래요. 근데 그 백성 할 때도 백성이라. 백성은 백성이 맞죠. 그래 그렇네요. 네. 백성. 그렇네요. 우리 백성들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가 된소리 같은 경우는 발음하기가 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러면 발음이 되게 힘들어. 이거 일어난 이유가 뭐라 그랬어? 이거 두 개 만나면 발음하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세지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방금도 백성 이게 더 힘들어. 그래서 결국 된소리는 별로 실수 잘 안 해요. 대신 규칙은 외워놓긴 해야지. 오케이? 근데 이거 백성호도 그냥 성호만 하면 이런데 그냥 발음은 백성호가 맞지. 백성호. 백성호 이렇게 안 부르지. 그렇죠? 이름도 된소리로 부르네요. 네. 그래서 저 친척형 이름이 이상용이거든. 근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됐나 봐. 이 형 이제 유학 갔는데.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쌩용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영어 이름 썼다고 하더라고. 뭔가 쌩용 이래가지고. 지금 윤석열은 니은을 먼저 일어나게 해야 되면 윤석열이라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윤석열이라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니은천가가 일어나면은 니은천가 안 일어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따가 하겠지만 니은천가의 조건은 복합어거든요. 단일어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는 게 먼저겠죠. 왜냐면 석과 열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 한자어니까 그 윤석열이라는 게 다 하나하나 다 한자어니까. 아, 그렇게 따지면은 그걸 이제 단일어근으로 하나로 보겠다라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봐요. 예시가 좀 당황스럽네요. 아이고.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거든요. 얘도 이제 사실 수능에 잘 다뤄지는 건 아닌데 얘 부르는 말이 좀 많아요. 뭐 이모음 역행동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흔한 건 전설모음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진짜 정말 잡다한 거 갖고 오면 여러분들 매기려고 내는 게 뭐죠 돼요 이건? 음라우트 현상이라고도 있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여러분들의 지적 허용을 뽐내고 싶으면 외워두세요. 이거 음라우트 현상이네. 음라우트가 뭐야? 아, 너 라틴어 모르는구나. 그래서 라틴에서 온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한번 지적 허용을 뽐내주시고 친구를 잃으시면 되겠죠. 괜찮지 않냐? 지적 허용을 얻는 대신에 친구를 잃는다. 가성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제가 친구가 없나 봐요. 아직 안 말랐네. 봅시다.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는 우리 모음표를 생각해야 돼. 말 그대로거든. 이모음 때문에 역행동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음표 그려보면 으, 어, 아, 우, 오, 이, 에, 의, 왜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전설 모음하지. 즉 무슨 뜻이냐면 조건이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을 만나면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그거는 맞는데 다른 예시로 들게요. 왜냐면 맞는데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고기가 있을 때 얘를 괴기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머님들이나 지방 쪽 보면. 그럼 봐봐. 고기지. 그럼 오와 이잖아. 오가 여기 있지. 이가 여기 있잖아. 근데 이거를 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한 거야? 이걸 전설 모음으로 끌고 온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일어난 이유는 뭐야? 혀를 덜 움직이고 싶어서. 고 후설이니까 뒤에 있지. 기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 근데 이걸 괴로 하면 괴기 혀의 앞뒤가 움직이지 않지. 이거예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인정해. 근데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음운 변동과는 다르게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즉 괴기는 틀린 발음이야. 이해 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냄비거든. 냄비가 원래는 남비에서 온 거예요. 원래 원형은 남비였어. 근데 하도 사람들이 냄비 하니까 아예 그냥 이걸 표준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보시면은 뭐 서울 내기, 시골 내기, 푼 내기, 냄비 뭐 이런 것들, 그거 말고는 그냥 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당기다와 댕기다거든. 이것도 보면 지금 umlaut 현상이긴 해요. 일부러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댕기다가 두 가지야. 푸시가 아니잖아. 풀. 병신. 현타 오네. 이거를 풀의 의미인데 댕기다로 하면 이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여기서 전설모음화가 일어난 거지만 이게 표준어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근데 불을 댕기다는 표준어예요. 불을 댕기다라는 건 불을 붙이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댕기다가 불을 댕기다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댕기다인지 이것도 조금 실수를 하시기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모음 역행동화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8번은 모음조화인데 모음조화는 여기서 안 하고 중세국어에서 할게요. 모음조화는 워낙에 중세국어에서 중요한 거라서 현대국어에서 깨진 것도 많고, 그래서 중세 때 모음조화는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자음군 단순화가 있죠. 134쪽에 자음군 단순화. 이제 탈락인데, 자음군 단순화가 외울 게 진짜 많거든요.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규칙은 앞에 자음이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규칙은. 두 번째 규칙은 계속 예외를 외우는 거거든. 리을, 파마강 같은 경우는 뒤에 자음이 소리가 납니다. 얘네들이 소리가 날 거야. 리을 피읍, 리을 미음, 리을 기역은. 뭐 당연한 거잖아, 사실. 이거 우리가 살로 읽진 않잖아. 3이라고 읽지. 이게 일단 기본 전제예요. 이거는 무조건 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제 뭐가 있겠어? 예외들이 있겠죠. 자, 이제 예외들을 볼 겁니다. 어간에 리을 기역이 기역을 만나면 예외예요. 자, 그럼 리을 기역이면 원래 뭐가 나야 돼? 기역이 나야 되겠지. 근데 예외니까 뭐가 난다는 거야? 리을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예문으로 좀 봐두시는 게 좋거든요, 항상. 자, 위에 거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그쵸, 물이 막다가 되겠죠. 기역 발음 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밑에 건 어떻게 발음해야 돼? 말꼬가 될 거예요. 이해 가요? 근데 사실 이런 거에서 애들이 조금 되게 낯설음을 많이 느껴요. 쌤, 물이 맑다가 맞지 않아요? 물이 맑다, 물이 맑다. 맑다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죠. 왜? 리을이 발음이 더 편하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뭐 문법 규칙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게 이거거든? 쌤, 여기는 왜 근데 꼬예요? 우리 방금 된소리 배웠는데 지웠네. 여기 건 된소리 규칙 아니잖아.
이거는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의 우선순위거든요. 얘가 뒤로 만나서 뭐가 될 수 있으면 일단 이게 먼저 일어난다고 봐요. 그 고등 문법에서는. 그래서 이 기억과 기억이 된소리가 일어난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잘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수능에서 낼 거다, 그럼 이건 보기를 줄 거예요. 아니면 그 문법 지문에서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거나. 그래서 이것까지 막 딥하게 외울 건 아니고요. 근데 자, 그래서 근데 이것도 뭐 주의해야 된다고? 어간이라는 조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단어니까 실수를 안 하겠지만 리을 기억? 기억이네. 아, 달고기? 이상한데? 아, 내 발음이 이상한 거라 그랬지? 그럼 달고기가 맞나 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닭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친숙하잖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이건 실수 안 하겠지만 혹시나 내가 이 앞에 있는 게 모르는 체언이라면 그러면 이거 실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삭 같은 경우. 이거 이제 고양이과의 동물 이름인데 뭐 아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품사 못 잡으면 이런 거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간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네. 닭이 할때 네. 저 달기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달기가 맞죠. 왜냐면 이것도 똑같아. 이거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자음군 단순화도 어떻게 보면 음끝의 크게 보면 하나의 범주로 볼 수가 있거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 뒤가 비면 이걸 연음시킬지 할지 고민했었잖아. 마찬가지야. 이 뒤가 실질이지. 그러면 연음시켜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끝 할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 국외음화에서도 쓰이고 자음군 단순에서도 쓰일 거니까. 오케이? 그럼 답 뒤에 네. 그 형식 기억으로 시작되는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형식 기억 어떤 뜻일까? 그러니까 그 방금 연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음이랑은 또 별개로. 아, 기억이 오면? 근데 만약에 그냥 그런 게 그럼 이건 그냥 된소리가 먼저 일어나겠지, 이건. 그건 여기서 지금 이게 된소리가 되는 건 꼭 형식이냐 실질이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뒤에 뭐가 만나면 그거 먼저 일어난다고 봐요, 보통은. 근데 그럼 그 조건이 어간이 아닌 거예요? 그 저는 어간 리을 기억 뒤에 기억 결합되면 일어난 데서 이거 그때는 리을로 발음하는 거지. 그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다른 조건이지. 네. 생각하죠. 신고할게. 저 새끼 진짜 내가 볼 때 씨발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한 거라기보다 유도한 거 같은데? 아, 씨. 너가 막 유도해서 막 그러니까 유도한 거 같은데? 상황을 조성했다는. 그림을 그렸다. 화가였다. 두 번째. 이제 밥이 잠깐만. 기억이 안 나냐? 밥이 이것도 기억인가? 이제 기억을 만나면 소리 자음 소리 밥이 자음을 만나면 얘도 예외거든. 그럼 리을 비읍은 원래 뭐가 나야 되는데? 얜 원래 비읍이 나야죠. 리을 아니에요? 원래 원래 리을 아니에요? 답답하잖아. 소리 원래는 리을이지. 그지? 나 헷갈리냐. 원래 리을이지. 근데 지금 우리 예외니까 뭐가 나야 되는 거야? 비읍이 나야지. 오케이? 원래는 원래는 리을이 맞죠, 앞이니까. 그죠? 리을 파마강이 아니니까. 근데 얘는 예외니까 비읍이 나야죠. 근데 이게 졸라 웃긴 게 이거 예문 두 개를 보면 보통 얘랑 얘를 보거든? 근데 자 생각을 해봐. 이게 어차피 밥이 지금 어간이잖아. 근데 뒤가 자음이 아니면 모음이 온다는 얘긴데, 그지? 근데 뒤에는 무조건 지금 어간이니까 뭐가 와야 돼? 크게 보면 형식이 와야 된다고. 어미든지 그런 게 와야 될 거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자음이 아니면 무조건 뭐가 먼저 일어나? 연은 먼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거예요? 발바가 돼야죠.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거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밥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발음이 진짜 어색하거든. 날 밥꼬가 되게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된소리, 자음군 단순화 두 번째고, 이제 마지막 자음군 단순화가 뭐 그 넓인데, 널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것도 원래 리을이 발음 나야 되니까 비읍이 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문 몇 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네, 뭐 넙죽하다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쓸게요. 뭐 넙둥물다, 글다. 아니면 넙대대하다. 이 넙대대하다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넙직하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펑퍼짐하다 이런 뜻.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예문 몇 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그 표에 방금 제가 한 얘기들 쭉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다음 장까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죠. 자, 탈락까지 조금 보도록 할 건데 조금 지울게요. 탈락은 쓸 건 별로 없긴 한데 아이고 조금 급하니까 말하기 전에 그냥 억지로 한번 써봅시다. 사실 탈락은 저는 굳이 조건을 외우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뭐 히읗 탈락, 자음 탈락, 뭐 리을 탈락도 있고 또는 뭐 모음 탈락도 있고 그런데 탈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형을 파악하고 형태소를 분석하실 줄 알면 딱히 조건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로 발음을 실수하지는 않거든. 자, 얘 어떻게 발음할 건데? 노? 아잖아. 그냥 히읗은 보통 받침으로 있으면 탈락을 한다고. 디귿으로 바뀌거나. 그래서 이건 거의 실수 안 하고 리을 탈락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대신 조금 원형이 뭔지 몰라서 못 잡는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마소 같은 경우는 원형이 뭐야 그러면? 네, 말 플러스 소예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잖아. 개돼지는 써도. 맞잖아. 말과 소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야. 근데 개돼지는 지금도 쓰지만 마소는 잘 안 쓰니까. 성우 별명인데. 그래? 의도치 않게 제가 얘만 그렇게 불러요. 의도치 않게 제가 좀 디스를 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부삽. 얘는 그럼 원형이 뭘까? 불 플러스 삽이거든요. 이거 비읍이잖아. 이 부삽이 뭐냐면 옛날에는 아궁이를 뗐잖아. 근데 아궁이는 장작으로 떼는데 그 장작에 나무를 넣거나 뺄 때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넣다 뺐다 하는 삽이 있었어. 그래서 불에 들어가는 삽, 그래서 부삽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형을 모르면 이제 큰일 날 수 있고. 그럼 따님은? 딸 플러스님. 이건 너무 쉽죠. 아니면 이거 조금 낯선 거 화살 같은 경우도. 그렇죠. 활과 살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원형을 모르는 것들은 조금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문제 푸시면서 아니면 제가 드린 프린트의 예문들 좀 보시면서 익숙하게 눈에 익혀 두시고 또는 이제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아예 표기상에서 나타나는 거고 자, 우는이야. 그럼 이거 형태소 분석하면 원형이 뭐야? 그쵸. 울다 플러스 는이죠. 리을 사라졌지. 그러니까 리을 탈락인 거고. 이해 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거기 조건은 있어. 용언 어간의 끝소리인 리을이 어미랑 결합할 때 이렇게 조건은 있지만 내가 형태소 분석과 원형만 제대로 파악할 줄 알면 굳이 조건을 이렇게 막 짜치게 외울 필요는 없는 거라고 탈락은. 알겠니? 그리고 모음 탈락도 마찬가지죠. 모음 탈락도 보면
자, 써서야 앞에 뭐 글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원형이 뭔데? 그쵸, 글을 쓰다지. 그럼 어서겠지. 근데 앞에 사라졌죠. 그러니까 탈락. 그러니까 탈락은 여러분들이 형태소를 잘 다룰 줄만 알면 돼요. 근데 형태소에 대한 개념이나 이거를 잘 다룰 줄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품사 먼저 하는 거예요. 의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품사가 잡혀 있어야 의문을 따라올 수가 있어서. 이런 거 보시고. 자, 첨가인데. 자, 137쪽에 일단 반모음 첨가죠. 반모음 첨가. 여기도 조금 지울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니은 첨가까지 보고 다음 주에 사이소리 하면 되거든요. 사이소리가 거의 한 30-40분짜리여서. 자, 이제 반모음 첨가인데. 뭐 예시 보시면 피여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해보면 돼. 여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쪼갤 수 있었지? 이어로 쪼갤 수 있었지. 이어. 그러면 지금 없던 반모음이 새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요? 반모음이 첨가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 이게 중요해요. 얘는 어디에서만? 어미에서만 표준 발음으로 허용해요. 그러면 학교예로 발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조사니까. 얘 가요. 그래서 얘는 어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왜냐면 수의적인 현상이거든. 수의적이라는 건 사이소리 할 때 하겠지만 문법적으로 외워지는 개념이에요. 랜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모음 첨가는 랜덤으로 그냥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뭐 딱히 조건 빡세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주의할 건 어미에서만 허용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니은 첨가. 얘는 쉬워요. 자, 조건 첫 번째 복합어여야 돼요. 즉 쪼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앞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가 이야, 여요, 유일 때. 그래서 저는 그냥 니은은 자음이야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이 야 뒤에 한 바퀴 돌리면 되거든요. 사실 이게 반모음이 만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시 뻔하죠. 끊어지죠. 근데 앞이 자음으로 끝났죠. 근데 사실 앞이 자음으로 끝났다는 건 무슨 뜻인데? 종성, 받침 있다는 얘기죠. 앞에 받침 있고 뒤가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봄, 니불이 돼야죠. 이해가니?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죠. 왜? 일단 뭐 일어나야 돼? 니은 첨가 일어나야지. 색 플러스 연필인데 받침 있고 여니까.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니은이 들어감으로써 비음화 조건이 이루어져 버리죠. 강단밤님이. 그래서 니은 첨가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니은 첨가가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요거 정도 주의하시면 돼요. 됐니? 네. 그래서 니은 첨가까지 봤고요. 마찬가지로 뭐 쭉 훑어보시면서 그 예문들 또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풀면서 안 되는 것들은 클리닉 시간에 질문 갖고 오시고.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을까요? 근데 여불규칙은 네. 반모음 첨가의 일종이죠. 여불규칙이요? 따로 외우잖아요. 그 불규칙은 반모음 첨가랑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여도 근데 네. 하 플러스 어인데 네. 어가 여가 되는 거예요. 하 플러스 어. 하여가. 그러니까 원래 원데 하어. 플러스 어인데 아, 그쵸. 이거는 그게 맞죠.
네, 그거는 이게 맞죠. 그럼 여 불규칙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범용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보통 보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불규칙 같은 경우는 그게 아예 이렇게 어쨌든 바뀌는 거여서 말 그대로 활용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거고, 이건 의문의 변동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섞어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애초에 보는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또 질문할 거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그 수업 내용이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 마서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통사적 합성어 배울 때 있잖아요. 네. 제가 내신 때 하다가 그 오누이라는 걸 봤었는데 네. 그게 그 오빠와 누인데 맞아요. 생략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명사명선에 통사다 이렇게 하고 봤는데 틀리고 그게 그 일부가 생략돼서 비통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마서를 또 봤는데 저는 마서 보고 리을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비통사라고 했는데 또 그거는 통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아예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규칙이 무조건 이게 붙는다고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니어서 규칙성의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또 질문할 거 있나요? 괜찮니?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이소리 해서 의문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심히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